안녕하세요. 77의 건축 이야기 77입니다. 이제 겨울이 시작된 것 같은데 곧 이 시점이 이제 집 지을 분들은 봄에 건축을 시작할 분들이 지금들 이제 작업들을 하고 결정들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자, 집을 콘크리트 건물로 콘크리트로 해야 되나 목조로 해야 되나 이렇게 선택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가 콘크리트가 좋다, 목조가 좋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긴 그렇지만 개인 취향도 있고 또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의 장단점이 있고 목조 주택은 또 목조 주택대로 장점과 단점. 그러니까 각기 갖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는 벽돌, 그러니까 조적조, 세멘트 벽돌로 골조를 세우고 겉에는 뭐 치장 벽돌이라 그러죠. 붉은 벽돌로 이렇게 해서 벽돌집도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내진 구조 규정 강화 이런 걸로 인해서 벽돌조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층 이상 되면은 내진 구조 설계를 받아야 되고 조적조가 다 그래요. 블럭, ALC, 뭐 벽돌조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콘크리트 건축물의 특성과 그다음에 목조, 또 조적조, 벽돌조, 석조 이거죠. 거기에 대한 그 간략한 뭐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조 같은 경우는 그 옛날부터 미국이나 캐나다, 뭐 뉴질랜드, 호주 이쪽에는 주변에 널린 게 나무입니다. 그래서 제재업이 발달하고 이제 목조 선호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구조법도 공법도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고 그래요. 지금도 주택 같은 경우는 목조 캐나다나 미국 같으면 거의 뭐 97, 8% 전부 목조로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경량 목구조죠. 그러니까 2x4, 2x6를 사용한 그런 경량 목구조. 근데 알아두셔야 될 게 경량 목구조가 있고 또 중량 목구조가 있습니다. 중량 목구조는 포스트 앤 빔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기둥을 세우고 보가 걸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주요 구조부가 결국 뼈대가 기둥과 보가 힘을 받는 그러한 목재 구조로 만든 거를 중량 목구조 또는 뭐 포스트 앤 빔 방식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다른 점은 그거예요. 경량 목조는 벽체 전체에 스터드를 쭉 세우죠. 간격 맞춰서. 그래서 그 벽 자체가 힘받는 벽이 됩니다. 내력벽이 되죠. 비록 경량 목구조라도 벽 전체가 힘받는 구조가 되고, 그 다음 포스트 앤 빔 방식은 말 그대로 포스트하고 빔이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들어있는 벽은 뭡니까? 힘 안 받는 커튼월이다 이겁니다. 비내력벽.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상에 목조라고 이렇게 등재가 돼도 기둥과 보, 지붕 이거를 다 목재로 하고 그 중간에 막는 거는 뭐 스티로폴로 막던 샌드위치 판넬로 막던 합판으로 막던 뭐 석고보드로 막던 그 집은 목조 주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야 뭐 운송수단이 발달해서 건축자재 무거운 거든 뭐 긴 거든 다 뭐 차량으로도 운반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사람 힘으로 운반할 수 있는 거, 또 옛날에 차량도 없을 때 인력으로 운반하는 거.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목재, 기둥, 보 들어 옮겨서 몇치서 그렇게 해서 시공을 하고 집을 짓습니다. 지금도 캐나다 밴쿠버 쪽에 100년이 넘은 목조 주택이 있어요. 아주 스머프 집처럼 이쁘고 그렇게 아담한 집인데 맞습니다. 아담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인력으로 그 당시에 지었으니까 이렇게 크게 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집이 조금 이렇게 자그마해요. 예. 100년이 넘었는데 목조인데 그래도 유지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조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자재 자체가 유기질이기 때문에 뭐 불에도 약하고 또 썩을 수도 있고 이런 점이 있지만은 그 목조와 화재에 관련된 거는 또 다른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개념 이외에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또 따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목조는 또 한 가지 특성이 이렇게 소리에 관한 프라이버시예요. 뭐 미국이나 캐나다 목조 주택에 한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이렇게 소리가 다 좀 들립니다. 위층 소리, 아래층 소리. 그거 어떤 특징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차음 성능인데 이 차음 성능은 흡음 성능하고 좀 다르게 이 공간에 막혀 있으면 이쪽 공간의 소리가 이쪽 공간으로 전달되는 게 막히는 그런 성능, 그걸 차음 성능이라고 하는데 차음 성능에 우수한 거는 무겁고 딱딱한 재료, 비중이 큰 재료. 그러니까 콘크리트, 벽돌, 시멘트 뭐 이런 것들은 차음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옆방에서 소리 뭐
공기 전달음이죠. 소리를 크게 지르고 해도 별로 이렇게 들리질 않습니다. 근데 목조는 그런 특성이 좀 차음 성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위층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소리라든지 배관의 물소리, 물 틀었을 때 옆방에서 대화하는 소리 이런 것들이 좀 잘 들립니다. 차음 성능이 떨어져서. 그래서 목조는 또 시공도 그렇게 뭐 번거롭지 않고 시공 단가도 한 중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조보다는 조금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조적조는 기본 뼈대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뼈대를 뭐 벽돌로 싼다든지, 그 다음에 외부 치장은 뭐 빨간 벽돌로 한다든지, 뭐 미장을 한다든지, 또 돌도 붙일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 조적으로 하는 거는 골조 시공 단가는 조금 저렴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 내진 구조 강화, 또 하나는 뭡니까? 단열 그 기준 강화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선호되고 있지 않는 구조예요. 네, 그래서 조적조는 그 조적 벽체 자체가 힘을 받는 내력벽 구조니까 창도 크게 하기가 힘들다. 네? 그쵸? 조적 벽체가 힘을 받는데 창을 너무 크게 뚫으면 뭐예요? 힘 받는 벽이 전체가 그 구멍이 되는데, 개구부가 되는데, 그런 점도 불리하고, 그래서 조적조 주택은 요즘에 그렇게 많이 선호되고 있지 않는 걸로 그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조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콘크리트 구조를 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가격도 좀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렴하게 들어가요. 레미콘 주문 쉽죠. 그 다음에 뭐 목수들 와서 뭐 거푸 집지 하는 거 일도 아닙니다. 목수들도 레벨이 있는데 형틀목공이라고 그러죠. 이 거푸집. 일본말로 하면 가다, 형틀. 이 목수들이 그래도 기술력이 그렇게 높은 수준을 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형틀 목수들도 많고, 그 다음에 철근 뭐 다들 잘 배근들을 해요. 도면볼 줄도 알고. 그 다음에 레미콘 뭐 부르고, 그 다음에 장비들이 좋잖아요. 펌프카 같은 거 임대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쉽게들 콘크리트 주택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뭐 콘크리트 주택이 좋다고 생각을 안 해요. 꼭 콘크리트로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중요한 거, 은행 금고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어떤 보안상 콘크리트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 중앙은행 금고 같으면은 콘크리트 두께가 뭐 한 1m 가까이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합니다. 그래서 금고 같은 거 콘크리트로 하고, 또 주택에서도 건물에서도 베이스 지하로 들어가는 지하층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 무기질 콘크리트가 딱 제격이에요. 그래서 지하층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로 합니다. 미국,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주택에서 베이스먼트 그 지하는 일단 콘크리트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하층 뚜껑이 올라오면서 그 위로 이제 목조, 경량 목구조로 건축을 하게 되는데, 지하실 같은 것도 또 콘크리트로 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방공호 같은 거, 대피시설도 어떤 공중 폭격이라든지 그거에 대비해서 콘크리트 조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저런 거 외에 또 뭐 특이한 어떤 구조다, 디자이너가 뭐 좀 특이하게 어떤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형틀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부어서 그 모양을 꼭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할 때 콘크리트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콘크리트조는 이 골조만을 비교해 봤을 때 다른 공법보다도 비용은 좀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양생기간이라고 콘크리트 굳히는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를 다 부었을 때 그 다음에 형틀을 제거해야 되는 또 그런 공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요즘 애들 많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고 하는 경우 하나가 노출 콘크리트 구조예요. 근데 노출 콘크리트에 대한 얘기를 하자 치면 얘기가 또 길어지는데, 이 노출 콘크리트는 여러분들이 그 근원, 기원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출 콘크리트가 우리나라에서 저는 뭐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근데 그게 기원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자체를 붓고 거푸집, 주로 널 거푸집을 많이 쓰는데, 그 널을 딱 가다라 그죠, 일본말로. 그 틀, 형틀. 널을 딱 띄어내면 거기에 그 널 무늬가 찍혀 나오고 그 자체로도 아름다워요.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하는 그런 어떤 퀄리티, 그 수준이 굉장히 이렇게 그 기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자체가 교과서대로 아주 곰보도 없이 깔끔하게 잘 나와요. 그 경우는 거푸집 널만 띄어내고 그 자체로 그 별다른 미장, 치장을 안 하고, 그러니까 페인팅이라든지 뭐 미장을 안 바르고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틀 문만 좀 좋은 거 끼고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외부 같은 경우에 이제 치장하는 거, 뭐 미장이라든지 페인트,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콘크리트로 하고 겉에 또 벽돌을 또 치장으로 하기도 하고 또 돌, 대리석 같은 돌을 붙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일체 비용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공공건물이나 학교, 뭐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이런 데는 그래도 목조로도 많이 하지만 콘크리트로 할 경우에 그런 추가적인 공정이 안 들어가는 노출 콘크리트로 하게 돼요. 비용 절감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맞습니다. 뭐든지 뭐 박자가 맞아야 뭐가 되는데 그 얘기는 노출 콘크리트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는 다른 영상에서 제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는 어쨌든 여러 가지로 뭐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첫째는 무거운 건 단점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은 굉장히 그 신뢰성이 높고 튼튼합니다. 튼튼해요. 차음성도 좋고 여러 가지 또 그런 장점이 있지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체 뭐 80% 정도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그런 데 살지 않아요. 그래서 아파트 자체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콘크리트 구조 건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익숙합니다. 그런 데서 살던 분이 목조로 간다 그러면 적응을 잘 못하는 수가 있어요. 뭐 소음이 나고 문 여닫는 소리, 뭐 발자국 소리 그런 게 다 나요. 그래서 그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목조도 뭡니까 굉장히 친환경적인 그러한 뭐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요새 이제 ALC 블록조 같은 경우는 조적조에 들어가죠. 조적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거품 블럭인데 거품 콘크리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게 간단하게 제조법을 얘기 드리면은 세멘트가 강한 알칼리성이거든요. 거기다가 알루미늄이나 아연 그 미세한 분말이 들어가면은 수많은 아주 굉장히 작은 거품들이 생겨요. 좁쌀보다 좀 작은 거품들. 그런 거품들이 그 세멘트 페이스트, 세멘트 풀에 가득 찼을 때 증기양생으로 굳혀버립니다. 찜통에 넣어가지고 그걸 굳혀요. 그러면은 굉장히 가벼운 그 여러분들 아마 그 목욕탕에서 이렇게 발뒤꿈치 이렇게 각질 제거하는 그 돌멩이 있어요. 그게 천연으로는 제주도돌처럼 현무암도 있는데 그게 ALC 블럭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볍고 뭡니까 취급이 좀 쉽죠.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다음에 시공법도 조적공들이 그냥 쌓으면 되니까. 근데 단점은 뭡니까 기포가 많기 때문에 그 기포에 수분이 물기가 들어가서 물이 마르지 않으면 단열 성능이 떨어져요. 근데 그 상태에서 또 그 재료의 특성을 이해 못하고 급한 마음에 막 집을 짓고 거기다가 뭐 도배지도 바르고 다 마감을 해놔요. 그러면 그 블럭 안에 있던 수분이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나오면서 유기질 종이 같은 벽지랑 만나서 온도가 알맞으면 곰팡이가 막 생기는 거예요. 곰팡이 생기기 좋은 조건이 되죠. 그래서 ALC 블럭 같은 경우는 그 블럭 자체의 수분 그 컨트롤 잘 해야 됩니다. 완전히 건조가 된 다음에 한다든지 아니면은 수분이 어쩔 수 없이 남아있을 경우에 마감 재료의 선택을 잘 해야 돼요. 통기성이 있는 저 습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재료로 마감을 해야 됩니다. 자세한 얘기는 그 마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기 드리고 어쨌든 단열재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기가 열 전도율이 굉장히 작은 재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기가 많이 들어갈수록 단열 성능이 높아지는 거예요. 소미불, 우리 뭐 오리털 파카, ALC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유리솜, 그라솔 같은 거 다 단열, 공기를 포함했기 때문에 단열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ALC 블록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보면은 단열 성능이 우수하다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조적조가 그 지진에 대한 내진 성능 그 검증 때문에 1층 초과하는 2층 이상부터는 또 내진 설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내진을 보강하는 방법은 이제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어쨌든 그 내진에는 뭡니까 조적조가 약하다. 그러니까 일본은 뭐예요? 가면은 벽돌로 진 집이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진이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벽돌조 같은 거 지진이 일어나면은 굉장히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전부 뭐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포스트 앤 빔, 뭐 이 방식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경량 목구조가 되는데 목조는 어떻게 돼요? 분류해보면 건식 구조면서 가구식, 그러니까 조립식 구조가 돼요. 그래서 가구식 구조는 뭐예요? 짜 맞추는 거죠. 그래서 찌그러질 망정 폭삭 무너지진 않습니다. 지진이 났을 때. 그래서 일본은 그 내진 구조가 많이 발달을 해 있죠. 지진이 많은 지역이라서. 우리나라는 지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때문에 지진 재해 때문에 내진 구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요즘에 각 무슨 그 구조에 막론하고 구조를 막론하고 굉장히 그 단열을 강조하고 있어요. 결국 단열을 강조하는 거는 이유를 따져서 올라가 보면은
지구 온난화의 관계가 됩니다. 그 탄소 배출이 많아지면서 지구 온난화가 되는데 그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난방을 적게 해야죠. 난방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단열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까지는 제로하우스 주택을 의무화하게 됩니다. 지금 그걸 위해서 단계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난방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그런 주택에서 살 날이 멀지 않았어요. 2025년까지 100%는 장담하지 못하지만 꽤 많은 주택이 신축 주택이나 아니면 기존 주택도 보완을 해서 녹색 건축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은 고도의 단열과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접목해서 제로 에너지 하우스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오늘은 간단하게 각 구조별로 특징이라고 할까? 이걸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